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양쪽 어깨는 왜 이렇게 늘 무겁고 여러분 아시죠? 만성 피로 오래 지속되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경문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성 피로 하면은 정말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만성 피로에도 치료가 필요한가요, 선생님? 피로는 일반적으로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또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피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속성 피로라고 부르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만성 피로가 명확한 원인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 개인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의 위축은 물론 의욕이 감소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 피로도 방치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피곤함이 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이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상당히 높아져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증상이 만성 피로 증후군인지 증상 좀 부탁드릴게요.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장애, 인후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동반되거나, 또 잠을 자도 상쾌한 기분이 전혀 안 들고 운동이나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권태감 등이 있습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한두 개씩은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나요?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은 물론 운동 후에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이 장기간 지속될 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통증이 반복될 때, 무기력감으로 인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등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어 힘든 경우 꼭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이런 만성 피로가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각종 감염증이나 또 외상, 극심한 스트레스 및 독성 물질들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단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질환과의 어떤 정확한 감별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닐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994년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한 기준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새로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어야 하고,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하며, 직업, 교육, 사회, 또 개인 활동이 만성 피로가 나타나기 전보다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정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의 꼼꼼한 문진과 또 신체 증상 등을 진찰하고 의심질환에 대한 감별, 또 특히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을 감별해야 하니까 진단을 위한 검사도 좀 까다롭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혈액 검사 및 어떤 다양한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이미 앓고 있는 그런 만성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과의 구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서 실제 이게 질환인 건지 아니면 만성 피로 증후군인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우울증을 비롯한 잠재적인 정신과 질환들이 만성적인 피로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통해 환자의 피로 증상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선을 위한 치료 방법이 있을 텐데 인지행동요법과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 치료,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 치료에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본인 혼자서 한다기보다는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매우 천천히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증가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극심한 피로 때문에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에는 쉽게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 최대 산소 소비량의 한 60% 정도로 제한해서 단계별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산소 소비량의 60%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이제 최대 심박수에 대비한 배분율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나이에 따라서는 강도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데 약 60% 정도는 빠른 걷기 또는 가벼운 달리기 정도의 강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땀이 약간 나는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선생님? 신체 활동과 휴식의 의도적인 조절을 통해서 피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휴식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피로감 없이 적응하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요, 선생님? 운동이나 인지 치료로 안 될 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진단되지 않았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인해서 경미하게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수면 장애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우울제 같은 그런 약물을 사용을 통해서 정신과적 동반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만나보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좀 심각했던 환자분이 혹시 있을까요? 60대 한 중반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상시 이제 피로를 많이 호소하시고 전신에 좀 불명확한 통증, 또 뭐 네. 불안감 이런 증상 등이 좀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증상이 한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에 갱년기 증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무기력감이 더 심해져가지고 내원하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갱년기 증상하고도 좀 헷갈릴 수 있고 오해를 사실 갱년기 증상으로 오해하셔서 증상이 많이 진행된 후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증상이 구분이 되나요? 갱년기 증상과 만성피로 증후군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갱년기 증상에도 만성피로가 포함될 수 있고 또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이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갱년기 증상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여성 호르몬 감소라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만성피로 증후군과는 다른 감별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동반된 기저질환은 없었고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았는데 우울증의 명확한 진단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가족 간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미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항우울제를 저용량으로 시작하였고 정서적인 지지와 더불어서 단계적인 운동요법을 계획해 교육하고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피로감이 아주 극심할 때는 비타민 수액을 이용한 영양치료요법을 통해서 컨디션 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가장 좋을까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활관을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심폐활동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운동을 통해 생긴 건강한 자신감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